대통령으로 뽑고 싶어. 그래서 한 표라도 더 많이 나온 사람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승자가 다 갖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를 비율로 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인구 작은 주는 영원히 대통령을 못 만들어요. 인구 비례대로 하면은. 근데 옛날에 합칠 때 인구가 작은 뉴저지가 야 나는 인구대로 하면은 난 미국 안 할 거야. 나는 혼자 독립해서 살 거야. 그 원칙이 깨지는 것이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인구 비례로 하지. 그러면 인구 작은 주들은 난 미국 안 할 거라고 다 나갑니다. 그 미국이 별 50개가 아니라 별 20개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거인단은 인구 숫자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음 페이지. 예, 저 이제 우리나라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우리 민족끼리인데 그게 되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되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대한민국이 중국 편에 들어가면 중국이 무조건 이겨요. 대한민국이 미국 편에 들어가면 미국이 무조건 이겨.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이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날 우리 민족끼리가 되는 겁니다. 그날 내가 중국한테 너 나한테 기분 나쁘게 불면 난 미국한테 붙을 거야. 그럼 중국 100% 지고 또는 미국 너 나한테 왜 매일 그래? 내 중국한테 붙을까? 그럼 중국이 100% 이기는 날 그때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중국 편에 붙으면 중국이 이깁니까? 미국한테? 우리가 미국한테 붙으면 중국이 100% 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쓰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힘이 세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일본도 어디 붙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가 판정될 만큼 세지가 못합니다. 일본이 중국 편이면 중국이 무조건 이기고 일본이 미국 편이면 미국이 무조건 이기고 됐을 때 일본도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은 미국한테 딱 달라붙어 있죠. 일본 사람들 외교 정책은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1등하고 같은 편을 해라. 1등하고 같은 편 하는 게 좋다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비겁할 수도 있지만은 꾀돌이 외교 정책이 됩니다. 1등하고 같은 편이 항상 유리하죠. 일본은 역사 이래로 일본이 현대화된다면 항상 1등 편을 들다가 그걸 한번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더 센데 독일 편을 들었어요. 그게 2차 대전 때 일본 죽는 길이죠. 그래서 일본은 절대로 1등 편에 들어야지 약한 편에 드는 거는 이거는 나라 망하는 거야 라는 것을 이제 2차 대전 하면서 아주 절절하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조그만 나라지만은 저는 대한민국 괜찮은 나라라고 보는 거가 여기 그 한반도의 반쪽 대한민국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10만. 그런데 지구에서 127등이에요. 107등 땅 넓이로. 우리나라 인구는 5,200만, 5,300만 정도 해갖고 세계 25등입니다. 국력 계산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땅 넓이하고 인구인데 땅 넓이하고 인구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세계 한 70등쯤 하면 딱 맞는 나라예요. 그런데 세계 12등까지 올라간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2등이라는 12등이면 정말 높은 거예요. 200 수십 나라 중에서. 근데 그 정도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북한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뛰지도 못하고 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는 논리도 나오고 통일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마음이 월등하게 더 편해지고 강한 나라가 되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국민들이 다 통일을 원하는데 통일이 되지 않을까? 중국이 너무 싫어합니다. 한반도 통일을. 일본도 싫어해요. 중국은 왜 싫어하느냐? 일본은 왜 싫어하느냐? 그거는 국제정치학이 아주 대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국제정치학 맨 앞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웃에 힘센 나라가 생기는 것은 막을 것. 한국이 통일하면은 남한 더하기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남한 곱하기 북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북한이 통일해놓으면은 통일하는 그날 군사력이 프랑스 군사력입니다. 통일하는 그날 인구가 독일 인구가 나옵니다. 경제력이 재미있어요. 우리가 100입니다. 남한이. 북한이 2예요. 그래서 합치면은 102가 됩니다. 그래서 통일해봤자 등수가 안 올라요. 우리가 지금 세계 12등인데 북한을 합쳐도 12등입니다. 그런데
통일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북한 전체가 개성공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떤 경제학 교수가 매년 17% 성장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 17% 성장하면 우리도 9%대 성장을 할 수 있대요. 제가 그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북한 GDP 곱하기 17%를 이제 몇 번 곱하고 한국을 곱하니까 9년째에 남북한 GDP가 영국이 나옵니다. 영국이 지금 세계 5등입니다. 그러니까 통일하고 9년째 되는 해에 대한민국 경제력은 영국의 경제력, 대한민국 군사력은 프랑스의 군사력, 대한민국의 인구는 독일의 인구. 그러니까 중국, 일본 옆에 영국, 프랑스, 독일에 해당되는 강대국이 하나 쓰는 겁니다. 피곤해요. 일본, 중국은 한반도에 그런 나라 생기는 거 딱 싫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저게 이제 지정학으로 중국 사람들은 자기 뒤통수에 붙어 있는 망치처럼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일본 사람은 자기 심장을 겨누는 칼처럼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건 부러져 있어요. 망치도 부러져 있고 칼도 부러져 있는데 이것이 영국, 프랑스, 독일급의 강대국이 되면은 그 칼, 그 망치를 중국, 일본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세계 2등, 3등짜리 강대국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일 미국 하는 이유는 뭐냐? 미국은 한반도가 통일되는 게 하나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됐다고 미국이 무서운 일이 없어요. 오히려 좋습니다. 왜 좋냐면은 중국, 네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라고 그랬냐? 일본, 너의 심장을 찌르는 칼이라고 그랬냐? 그 통일시켜가지고 내가 들고 있으면 되겠네. 미국이 그 칼을 들고 있으면 일본이 미국 말 안 들으면 큰일 나죠. 중국도 미국이 이 망치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우리 질문하겠습니다. 미국, 통일된 한반도가 어떻게 네 거니? 예, 그게 지정학의 철칙입니다. 지정학. 어느 경우도 친구는 멀리 있습니다. 어느 경우도 친구는, 맞아요. 어느 경우도 친구는 멀리 있고 어떤 경우도 적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하면은 그때 적은 중국이나 일본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강대국이니까. 그래서 통일된 이 나라는 중국이나 일본이 무섭기 때문에 미국하고 동맹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통일돼도 이거는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미국 사람들은 북한이 통일해도 이건 내 거야. 월맹이 공산주의로 통일했는데 결국은 내 편을 들더만 중국하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북한이 통일해도 그건 결국은 내 편이 되는 거야. 다만 미국은 평화적으로 북한이 통일하게 놔두는 나라는 아니죠. 그 미국이 기독교의 나라, 민주주의의 나라인데 김정은 네가 다 통일해라. 그리고 너 우리 편해라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미국이 아니에요. 예. 바로 미국만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지정학적, 전략적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힘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미국이 60년 전에 한반도 통일시키려고 막 6.25 때 만주가 아니라 이북으로 막 미군들이 올라갔죠. 그러다가 중공군 오는 바람에 아구야 이게 통일이 간단한 게 아니구나 하고서 몇십 년 동안 이제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한반도 통일시키는 쪽으로 미국이 바꾸고 있습니다. 정책을. 왜 바꾸느냐? 중국이란 나라가 원래 미국이 키워줬는데 이제 미국한테 덤벼들고 있어요. 아, 이거 제어해야 되겠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이 되기에는 상대가 너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마가 너무 못됐어. 그래서 미국이 피곤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 한국이 북한을 접수해서 통일하면은 그러면 중국을 막는 데도 좋고 북한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한반도를 통일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중국하고 싸우는데도 유리하고 북한이라는 문제도 해결이 된다라고 최근에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트럼프가 말이죠. 김정은하고 뭐 짝짝꿍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트럼프랑 이제 사이가 나빠가지고 이 국가안보보좌관을 관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볼튼이라는 사람이 트럼프는 말이야 저 독재자랑 사랑에 빠졌다고 떠드는 사람이야 라고 책에다 썼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트럼프가 저 멍청한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 내가 김정은이랑 사랑에 빠졌다고 말을 했대. 내가 말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으면 어떡하니? 나는 전부 다 비꼬면서 하는 말인데 그 비꼬는 말도 못 알아듣는 저 바이든은 그러니까 멍텅구리지
라고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뭘 사랑하겠습니까? 그 악독한 독재자를. 전부 다 이제 구슬르고 뭐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북한을 미국이 접수해버리는 거. 그러면 뭐 우리가 서서히 통일이 되는 것이죠. 북한이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은 당장 내일 모레 통일 아니더라도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쭉 보겠습니다. 예, 미국이 한반도 지금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야, 저거 중요해. 한반도 정말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고 바이든이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는 거가 뭐냐면은 한반도가 너무나도 소중해. 그래서 저 한반도를 영어로 린치핀이라고 부른 대통령이 오바마입니다. 린치핀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소달구지 보면은 바퀴가 있고 축이 있고 거기 이제 조그만 그 갈고리 같은 못이 하나 끝에 걸려 있어요. 그 갈고리가 빠지면 바퀴 떨어져 나갑니다. 그거를 린치핀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안보의 린치핀이야 라고 말한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 때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물론이지 린치핀이지. 그래서 미국이 세계에서 웬만큼 중요한 나라한테는 린치핀이란 말을 안 붙여주는데 린치핀이란 말을 붙여준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한국하고 인도. 인도는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인도가 미국 편이면 중국 다 막을 수 있죠. 인구가 10억도 넘는데. 그래서 두 나라 인도하고 한국을 미국이 아주 소중하게 칩니다. 저 만화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쭉 넘기겠습니다. 예, 여긴 그리고 지금 북한이 사실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끝나가는 이유는 영어로 말하면 북한은 미스핏이에요. 미스핏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놈입니다. 너는 이런 세상에서 살면 안 되는 애야. 그 미스핏, 핏하지 못해. 맞지가 않아요. 그 북한이 맞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북한같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자급자족을 합니까? 공산주의는 자급자족하는 체제죠. 우리나라는 물건 만들어서 갖다 팔아먹어야 돼. 삼성이 핸드폰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팝니까? 세계에다 팔죠. 대한민국이 시장이면 삼성은 큰 회사가 될 수 없어요. 현대가 자동차 만들어서 미국에다 팔아야 되죠. 현대에서 제일 많이 팔렸던 소나타라는 차가 미국 사람이 세 대 사주면 한국은 한 대밖에 안 샀습니다. 그렇게 다 세계를 상대로 하는 체제를 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근데 북한은 나 혼자 살 거야. 그 혼자 사는 것이 지금 이제 70년째 됐을 때 그렇지 않다가 지금 눈에 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이제 원천적으로, 태생적으로 실존적인 딜레마에 빠진 나라인데 끝나가고 있다. 저는 북한이 내일 모레 무너져도 하나도 놀라울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겠습니다. 그림 몇 개 보겠습니다. 북한은 이제 우리가 그림 보는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을 노스코리아 워처라고 그럽니다. 워치. 본다 이거야. 북한을 보는 사람들,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쓰질 않는 이유가 북한을 신문을 보고 연구를 하는데 이게 신문이 맞아야지 연구가 되는 겁니다. 신문이 다 거짓말이면 이건 연구가 안 돼요. 거짓이죠. 그래서 노스코리아 워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림 많이 갖고 왔습니다. 볼게요. 예, 저 그림 보겠습니다. 요거가 금년 2월 달에 북한에는 명절이 4개 있습니다. 4대 명절. 아버지 생일, 할아버지 생일, 북한 건국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 그래서 네 번이 4대 명절인데 자기 아버지 생일날 이렇게 갔어요. 가서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생일은 북한에서 2대 명절입니다. 4월 15일이 1대 명절인데 4월 15일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근데 4월 15일 날 안 나타났어요. 여기. 그래서 할아버지 생일,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하나님입니다. 북한의 하나님 생일인데 그 하나님 덕택으로 북한을 끌어가는 김정은이 하나님 생일날 안 나타나? 이게 풀경 무슨 일이 있구나.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방송에서 오늘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김정은이가 수술하다가 죽었는 것 같아. 또는 중태에 빠진 것 같아. 라고 미국 방송에 나온 겁니다. 저건 미국의 아주 좌파 방송이에요. 트럼프 아주 싫어하는 방송에서 그렇게 낸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김정은이 그래도 살아있고 건강합니다. 한국은 계속 살아있고 건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금년 4월 11일까지 나온 김정은은 진짜예요. 근데 4월 11일부터 지금까지는 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을 몇십 년 동안 쳐다봤는데 금년 4월 11일까지 김정은에 대해서는 의문 안 하고 이 사람 맞아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보겠습니다. 이게 4월 11일 그림입니다. 군부대를 방문했어요. 저곳이 이제 김정은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김정은입니다. 다음 페이지. 4월 15일 날 나타나고 우리가 전 세계 방송국들이 죽었다는 소문 내고 그러니까 5월 1일 날 나타난 장면입니다. 5월 1일 날 나타났는데 저기 그 준공식이라고 쓰고 그 밑에 2020 5월 1일 썼는데 저게 잘못 쓴 겁니다. 북한은 2020년이 없어요. 주체 109, 주체 109년 그리고 괄호해놓고 2020 5월 1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저걸 갑자기 급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기 사진이 이상한 거가 박봉주라고 자기보다 한참 밑에 있는 사람이 연설하는데 김정은이가 박수를 치고 있어요. 저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에서는 수령님은 박수 안 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가 연설하는데 잘했다라고 박수 치고 그러는 건 좀 이상해요. 그리고 조그림을 이제 우리가 그냥 말하면 조감도라고 얘기하죠. 조감도. 새가 날아가면서 보는 그림. 조감도를 찍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저 카메라가 아니라 총이었다. 그럼 죽는 거죠. 저 사진은 북한에서 저렇게는 못 찍게 돼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이상한 사진들이 나오네. 저런 사진 본 적이 없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미국 신문, 영국 신문에서 그날 나온 김정은이가 가짜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귀 모양도 틀리고 눈 모양도 틀리고 얼굴 모양, 입 모양이 다 틀리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가짜다는 소리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 뒤에 서 있는 사람이 Back from the Dead가 이제 미국 텔레비에 나온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해가지고 뒤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손 집어넣고 있는 거 있죠? 저거는 북한에서 있을 수 없는 사진입니다. 김정은 앞에서는 모든 관리가 두 손을 다 꺼내놓고 있어야 돼요. 한 손이라도 주머니에 넣고 있거나 그러면 총 맞습니다. 경호원들이 쏴요. 총 꺼낼지 모른다는 저런 사진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그 의심을 우리는 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또 볼까요? 저 차는 북한에 수출하면 안 되는 차입니다. 저 차는 북한에 수출 못하게 돼 있는 차입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저걸 타고 다니는데 미국 신문에는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남한에 있는 친구가 선물한 모양이지 물음표. 저 차가 독일에서부터 북한까지 가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저쪽 유럽 어디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부산에 왔다가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톡 갔다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수송기로 평양으로 간 길까지 미국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산에서 저 차를 이 꽉대기 속에다 집어넣어줘가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옮긴 거 이렇게 옮겼다라고 미국 신문에 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도 반칙한 거야. 너네 벌 받아야 돼. 미국에 마음 놓고 벌 주면 벌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그림 제가 보여주는 이유가 저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예요. 감히 누구도 못 건드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이러스가 맨 처음에 이제 중국 우한 바이러스가 왔죠.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울에 제일 특급 호텔에는 안 갑니다. 그 사람들 돈도 그만큼 없고. 근데 중국 사람들이 북한 가면 북한의 특급 호텔을 갑니다. 북한의 특급 호텔을 드나드는 사람은 북한의 제일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제일 높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제일 강하게 노출이 되었다라는 저기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호원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김정은은 어떡합니까? 땅으로 숨어야 되는 거죠. 바로 북한이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미국이 북한이 못된 짓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막 못하게 막 목을 손으로 조르는 겁니다. 작년 12월 현재 미국이 북한을 졸라야 될 목조름의 90%를 달성했습니다. 10%는 못했어요. 10%가 중국에서 몰래 들어가는 돈, 북한이 밀수하는 돈 그런 건데 요번에 1월 22일 날 금년 1월 22일 날 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완벽하게 북한을 닫아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무서워서. 그래서 미국이 그거 보고서
와, 미국이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그 10%를 북한이 스스로 했다. 그래서 철길, 백길, 하늘길, 물길 다 막았습니다. 북한에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얼마나 무서워하냐면은 요번에 우리나라 공무원, 다 가짜가 많아요, 거기. 야, 너 어디서 왔어? 예, 남한 공무원입니다. 근데 그걸 쏴 죽였죠. 쏴 죽이고 기름 얹혀놓고 불태워버렸죠. 코로나 무섭다고. 그 정도로 북한이 쩔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1월 22일 날 완전히 문을 닫고 그리고 지금 10개월 지난 겁니다. 저는 이제 죽었다고 대충 봅니다. 금년 4월 1일 코로나로 문 닫고 이제 석 달째 될 때 북한 장교들한테 북한 정부가 여러분 미안합니다. 한시적으로 앞으로 6개월 동안 한 달에 열흘치 식량만을 배급할 테니까 한번 버티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루에 열흘치 식량? 한 달에 열흘치?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하루에 한 끼 먹고 버티세요 아니겠어요? 근데 금년 10월 달에 그러면 쌀을 더 줬냐? 아닙니다. 금년 8월이 북한 역사상 5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나가지고 논이 다 떠내려간 거는 물론이거든요. 탄광이 떠내려가서 석탄을 수출을 못하는 그런 엉망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거의 꼴딱꼴딱하는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교들한테 식량을 3분의 1밖에 못 주는 나라, 그게 나라로서 버틴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저쪽 테이프 커팅을 하는데 테이프 커팅을 혼자 해요. 왜 혼자 할까요? 옆에 가위를 들고 서 있는 사람도 무서운 겁니다. 가위로 찌르면 죽잖아요. 세상에 테이프 커팅을 혼자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장님, 건물 지은 사람, 그 동네 시장님, 다 나와서 하는 거죠. 군수님이. 그날 나왔던 김정은이 동생 사진 보세요. 원래 사진이 저 오른쪽 위 사진입니다. 오른쪽 위 사진.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죠? 그리고 김정은이 둘이 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김정일이 진짜 김정일입니다. 좀 젊었을 때지만은. 그거 이제 뭐냐면 귀가 이제 붙여진 귀가 있죠? 사람들 중에. 그리고 붙여진 귀가 이렇게 잘라진 게 칼귀라고 그래요. 김정은이는 칼귀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기가 나쁘대요. 그 다음 페이지. 예, 저 사진이 김정일이 무덤에 있는 사진인데 저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놀랐어요. 저 사진을 띄다니 평양 시민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사진인데 필경 무슨 일이 있나 보지? 근데 요번에 이제 10월 10일 날 북한 노동당 창건일 보니까 저 꼭대기에 달아놨더라고요. 멀리서 보이게. 밑에서는 안 보이게 이제 바꿔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그냥 얼굴 보세요. 같은 사람일까? 안경 낀 김정은, 안경 안 낀 김정은. 다음 페이지. 예, 김정은이 와서 7월 27일 날 북한에 저분들은 평균 나이가 85세가 넘은 사람들입니다. 6.25 때 전쟁했던, 그래서 노병대회를 하는데 저기 나가서 인사를 하라는데 7월 23일 날 개성이 완벽하게 봉쇄가 됐습니다. 남한에 왔다가 넘어간 탈북자가 바이러스가 걸렸다는 거예요. 양성이래요. 그래서 개성 전체가 폐쇄되고서 3일 만에 평양에서 열린 대규모 군중대회인데 85세 이상 된 사람이 마스크를 한 사람도 안 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마스크 한 사람도 안 쳤죠? 저게 무슨 뜻일까? 금년 사진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금년 사진이면 저럴 수가 없죠. 북한이 총비상에 걸렸는데. 그 다음 페이지. 홍수 피해 지역을 확인한다고 이렇게 간 김정은 모습인데 얼굴이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죠. 그 다음 페이지. 북한 코로나 여파 때문에 경제 타격 10년 갈 것 거의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8월 달에 정제유 수입이 전달 대비 90% 급감. 기름이 하나도 없어요. 중국에서 기름을 사가는데 10%로 줄었습니다. 8월 달에 7월보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북한이 무너지는 데 대비해야 한다라는 논문입니다. 오플랜이라는 거는 북한이 무너졌을 때 한국군하고 미군이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미국 신문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저런 얘기 안 나오죠. 좀 이상해요. 다음 페이지.
김정은이가 그 연락사무소를 부신다고 부셨는데 연락사무소만 부서진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이상한 것도 다 부서지고 있어요. 왜 옆에 있는 건물을 부시고 있습니다. 저것도 그 북한이 이제 실패한 건물을 부시지도 못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계속 볼게요. 노동신문에 김정은 사진이, 김정은 기사가 맨 꼭대기, 맨 왼쪽, 맨 위에 항상 나야 되는데 이 노동신문은 오른쪽 중간 아래쪽에 김정은 기사가 나와서 또 놀랐습니다. 이거는 김정은 이름이 거기 써 있으면 안 돼요. 김정은 이름은 항상 왼쪽 맨 꼭대기에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누가 쓴 거야? 김정은이가 살아있으면 저럴 리가 없는데 라는 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김정은이가 말이죠. 가는 곳마다 앉아요. 저 사람 36살입니다. 산에 가서도 앉고 그냥 부대 가서도 앉고 이렇게 계속 앉는 거가 뭘까? 몸이 너무 약합니다. 너무 약해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신전사도 앉아서 읽었고 산에 올라가서 망원경 들고도 앉아있고 무슨 백화점 방문해서도 앉아있고 왜 이렇게 자주 앉니? 겨우 36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산에 가서 눈 위에 앉은 사진입니다. 저게 북한이 동영상을 1시간짜리를 보냈는데 1시간 동안에 5번을 왔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저것도 이제 참 놀라운 일인데 그 다음 페이지 몇 개 그림 더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오신 강명도라는 분인데 북한 평양에 가면 중국 대사관 있죠. 중국 대사관이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 대사관입니다. 거기에 그 복도에 김정은하고 시진핑하고 이렇게 악수하는 사진들이 쭉 걸려 있었는데 그걸 다 뗐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없냐? 이걸 왜 떼어? 죽은 사람하고 악수하는 게 싫어서 중국 시진핑이가 떼라고 그랬나?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음 페이지. 이번 10월 10일 날 나타난 김정은인데 아무리 봐도 김정은 같이 생기질 않았어요. 밤 12시에 시가 행진을 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무결함이고 북한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결함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결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밥도 잘 못 먹고 살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고 울었대요. 저건 또 무슨 일인가? 저 사람이 정말 권위를 유지하면 울 수 없습니다. 자기 하는 건 다 맞아야 되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북한 석탄이 지금 석탄 수출하는 항구인데 미국은 전부 다 인공위성으로 보죠. 그런데 석탄을 수출하는 북한 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석탄 탄광이 다 물에 또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미국 방송에서 10월 10일 날 북한이 무기를 많이 보여줬는데 니네 돈도 없는 나라가 저거를 말이 되니? 지킬 게 뭐라고 저걸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비꼬는 기사를 낸 겁니다. 저 방송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무지무지하게 트럼프를 싫어하는 방송입니다. 민주당 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 돈도 없는 것들이 뭐 하는 거야?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북한, 저것도 미국 방송에서 북한이 막 탱크 보여주고 미사일 보여준 다음 날 나온 겁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영양실조가 많은 나라가 뭐 하는 짓이야? 니네들 뭐 하는 거니? 국민들 밥이나 챙겨줘. 이런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 미사일,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했습니다. 저게 세계에서 소련 거보다도 크고 중국 거보다도 크고 미국보다도 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이 중국, 미국, 소련 거보다 더 큰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저거 바퀴가 11개짜리 차에다 실었는데 저거는 왜 저기다 싣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저게 고정되어 있으면 미국이 쏴요. 그래서 미국하고 소련도 말이죠. 둘이 서로 갖고 있는데 서로 먼저 쏘는 놈이 이겨요. 먼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못 쏘게 하느라고 미국은 이 기차에다 싣고 다녔습니다. 철도를 지그재그로 만들어갖고 매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소련이 못 쏘잖아. 막 움직이니까. 그래서 저거가 미국이 못 쏘려면 쉬지 않고 움직여야 됩니다. 쉬지 않고. 북한에 그런 기름이 있어요. 저 바퀴 22개짜리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기름이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쉬지 않고 움직여야지 저게 진짜입니다. 서 있으면 그냥 미국이 쏘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저거는 잠수함에 싣는다는데 북한 잠수함이 저렇게 큰가요? 미국 학자가 북한이 잠수함이 저렇게 큰 게 없는데 어떻게 저걸 실으려고 만들었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예, 탱크들이 가는데 저는 저거 보고서 이거는 또 속이는데 잘못 속였네. 북한 탱크, 남한 탱크는 전부 여기 있는 숙색입니다. 거기에 이제 동물들이 자기 보호하는 보호색이 있죠. 그래서 보호색이 캐모플라지라고 합니다. 캐모플라지. 그래서 데저트 캐모플라지. 사막 보호색. 지금 북한 탱크들이 전부 다 사막 보호색을 칠했어요. 북한이 사막인가요? 보면 다 보입니다. 저런 색깔 하고 가면은. 그 색깔도 제대로 못 칠해. 뭐, 데저트 캐모플라지. 그리고 한반도, 코리아 페니슐라 캐모플라지. 유럽은 또 달라요. 그래서 유럽 탱크하고 탱크들이 전부 색깔이 다 다릅니다. 거기 배경하고 비슷하게 색깔을 칠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거 색깔도 잘못 칠한 것 같은 애라고 주장할 수 있죠. 여러분, 그 탱크가 말이죠. 1리터에 몇 미터 가는 줄 아십니까? 1리터에 250m 갑니다. 4리터에 1km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탱크가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오려면은 지금 서울 주유소 값으로 30만 원어치 기름을 넣어야지 서울까지 올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그 돈이 있어요? 바로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북한 군인들이 저렇게 옷도 좀 멋있게 입고 걸어가는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밥들은 먹고 하시는 겁니까? 12시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저녁 한 8시부터 가서 서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네들 오줌 매려면 어디 가요?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아리랑 축전 같은 거 있죠? 거기 나온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전부 다 기저귀 차고 합니다. 오줌 매려면 기저귀에다 넣고 하는 거예요. 하나 빠지면, 한 사람 빠지면 엉망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안 된다고 유엔에서 이거는 인권유린이라고 이런 거 가서 보지 말라라고 이제 그 경고하는 그런 글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저 뭐 다 엉터리 그림이죠. 저 사람들 뭐 사람 대우를 못 받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 이건 뭐 우리나라 그 공무원이 저것도 지금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왜 그 X표인 데서 그 사람이 실종됐는데 빨간 X표가 죽은 자리입니다. 저거 몇십 킬로를 물이 반대쪽으로 흐르는데 어떻게 절로 흘러갔을까? 이런 것들이 전부 그냥 의문투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죽었는데 그런데 유엔에서 유엔에서 인권 담당하는 그 담당 특사가 이 문제를 국제 차원에서 조사하기로 그래서 유엔에서 옵니다. 그걸 한국이 못하고 다른 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갈게요. 저 그림 여러분들 다 텔레비로 다 보셨죠? 저기 우리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몇 초 동안 걸었는지 아세요? 몇 초? 제가 미국 보고서를 읽고 놀랐습니다. 42초를 둘이 걸었대요. 42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42초 걸은 다음에 숨이 차서 가서 앉은 거예요. 벤치에 앉아갖고 한참 얘기했는데 42초를 걸었다는 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사람들 별걸 다 보고 있네. 그런데 거기서 더 놀란 거는 42초 동안 김정은이가 숨을 35번 쉬었다고 써 있습니다. 42초에 35번. 그럼 60초면은 50번을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60초에 50번이면 들숨 날숨이 한 번에 1.2초입니다. 그 밑에는 뭐라고 된 줄 아세요? 정상적인 어른은 1분에 18번 숨 쉰다. 내가 그리다가 시계 보고서 숨 쉬었더니 저는 19번이더라고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1분에 숨 몇 번 쉬면서 18, 19이면 딱 정상입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1분에 숨을 50번 쉰다라고 미국에서 인공위성으로 관찰한 겁니다. 별걸 다 하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손자병법의 진실.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손자병법입니다. 저걸 신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저거 뭐 그 책 원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다음 페이지. 아나 파이필드라는 사람이 김정은의 책을 썼는데 거기에 저 말이 나와요. 42초 동안 김정은이가 35번을 숨을 쉬었다. 그래서 약간 비꼬았습니다. 남한 대통령을 만나서 흥분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다음 페이지. 김정은이가 3살 때 100m 밖에 있는 전구를 권총으로 쏴서 맞췄습니다. 거짓말이죠. 총알이 100m까지 잘 안 나갑니다.
그리고 1초에 한 번씩 10발을 쐈는데 10발이 전부 명중했다. 그리고 8살 때 트럭을 운전했는데 시속 130km로 달릴 수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 저게 이제 북한 책자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 믿어요. 할아버지가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었다는 다 믿었습니다, 어른들이. 근데 지금 북한 젊은이가 웃기고 있네 그러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결국은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 육군, 공군, 해군 가리지 않고 모르는 군사 지식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이것도 이제 뭐 미국 그냥 저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길 텐데 뭐냐면은 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인데 그러니까 대변인입니다. 비행기 타고 싱가포르 회담을 가면서 자기네들이 농담했대요. 이게 다 장난하는 거지. 그 말이 이게 다 웃기는 거야. 이게 다 조크야, 조크. 김정은이가 말로 핵을 내놓겠어? 라고 그러면서 농담하면서 타고 갔다는 얘기. 예. 그래서 미국이 대화로 뭘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저기 있는 것 같아요. 또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 뭐 그냥 다 넘어가고 시간이 또 좀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한 10분 정도 만에 끝내겠습니다. 그죠? 우리 김준호 목사님이 저쪽 둘의 동두천에서 할 때 마음 놓고 하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오늘 한 10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이것도 그냥 쭉 넘어갈게요. 그림 많이 보여야 되니까. 김정은은 건강하다. 그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한 2달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기자들이 미국 국무장관한테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영리하다고 그러고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그거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예. 폼페오 장관이 나도 김정은에 대해서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건강하고 영리하다라고 그랬고 그것을 기자가 폼페오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폼페오 장관은 나도 다 알고 있지만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가 진실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요 한 3일 전에 기자가 폼페오 장관이 미국 외무장관, 국무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내부 일도 그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바이든 정권으로 정권 이양하는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2기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트럼프 2기 준비를 스무스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미국 CIA 국장 출신입니다. 폼페오가 CIA 국장 출신이고 육군사관학교 1등으로 졸업했고 하버드 대학 법학과 가서 1등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자기도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살펴봐야지 올바른 진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북한은 핵폭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수령님대의 조국을 통일하려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저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 만드는 걸 보고 미국하고 싸우려는 모양이지 아닙니다. 미국하고 안 싸우려고 만드는 겁니다. 북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미국한테 미국 내 남한하고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말로는 안 되는데 전쟁해야 될 거예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당신 좀 제발 끼지 좀 마. 근데 만약 오늘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미국이 북한을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날이 왔어요. 북한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한나는 100% 죽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죽죠. 그렇지만은 LA도 죽어. LA 죽는다고 미국이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LA가 죽으면 이게 뭐 보통 일입니까? 그날이 왔을 때 북한이 미국 보고 미국 나 남한하고 통일해야 되겠는데 말로 안 돼서 내 전쟁할 거예요. 당신 제발 나만 도와주지 마셔. 만약 도와주면 우리가 그래도 지겠지. 내가 북한인데 지지. 그렇지만 나는 그때는 LA는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서울 구하려고 LA를 포기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난 당신이 정신 없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난 당신 맑은 사람이라고 봐요. 그리고 서울을 때리면은 그리고 LA는 서울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LA가 죽을지 모르는 미국이 서울을 살려줄까요? 그날이 오면은 미국이 개발 걱정하지 않고 남한을 때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거는 김정은 얘기가 아니라
키신저 박사가 1957년에 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 읽고서 다 알고 있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저 문제가 북한이 왜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들겠습니까? 미국까지 못 가면 미국이 언제든지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죽어야지 미국이 도와줄 때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사람들 잘못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미국이 자기만 살라고 너 여기서 서라. 지금 북한은 서울까지 다 핵공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서라. 그 미국은 안 죽지만은 남한은 죽는 거죠. 근데 그거는 헛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이 가만 안 있어요. 대한민국이 다 죽는 거는 일본도 다 죽죠. 그 일본이 미국한테 나는 죽어도 된다는 얘기 하시는 겁니까, 미국? 나보고 핵무장하라는 소리군요. 일본이 핵무장 해놓으면 일본은 미국하고 싸울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는 북한 핵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미국이 중간점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한국이 사실 한국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때. 그 우리만 죽으라는 소리요? 그래, 당장 뭐라고 그래야 되는데,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쭉 넘기겠습니다. 쭉 넘기고,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으면 안 된다. 참 김일성다운 얘기죠. 남한이 공산국가가 돼야지 평화가 오는 거야. 저 사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북한을 놔두고도 평화가 된다라고 보니까 문제죠. 다음 페이지. 우리가 남조선과 마주 앉아 평화를 운운하면서 회담을 하는 것도 조선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 준비 일환이고 그 연장선입니다. 때문에 동무들은 우리 당이 대외적으로 평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평화군세로 나갈 때일수록 절대로 평화에 대해 환상을 가지지 말고 더욱더 전쟁 준비를 다그쳐야 합니다. 저거 김일성이 직접 한 말입니다. 저거 옛날에 한 말 아니에요. 옛날에 했어도 같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지금 대를 이어서.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미국의 정책은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진영으로 돼갖고 중국 편이 되는 건 죽어도 반대합니다. 그거는 미국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왜? 한반도가 친중으로 통일이 되었다? 그럼 일본은 그냥 가는 겁니다. 일본 가면은 태평양 전체가 미국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죽어도 그건 안 됩니다.